안녕하세요. 육공대디입니다. 자, 오늘은 아산에 있는 좀 큰 상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차인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 조건도 괜찮아 보이고요. 좀 크긴 하지만 과연 현재 조건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임대 유지가 가능한지 그 부분 측면으로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물건 같으니까요. 입지나 그런 거 같이 한번 보시고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아산시 우리 신창면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이 있는 건물이고요. 하나로마트가 보입니다. 하나로마트가 면 단위에 있으면 조금 중심적인 입지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주변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코아루 아파트 밑에도 단지가 보이고요. 여기도 아파트 보시면은 여기 논밭 보이시죠? 이런 논밭들이 있는 이런 쪽은 면 단위인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의 중심 상업지구, 상가가 이제 모여 있는 곳. 그러면 상가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 집객력이 보통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일단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번화한 곳에 그런 곳은 그만큼 비싸고요. 대신에 조금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세대수가 받쳐주는데 이렇게 센터 쪽에 상가가 있다. 근데 금액이 괜찮다. 그러면 그런 상가들이 더 알짜배기인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세대수를 간단하게, 항상 아파트 우리 배우를 보실 때는 세대수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거기에 거주하는 연령대라든지 뭐 직업,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가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1000세대 정도 나오네요. 1000세대 위쪽으로 있고, 밑에 여기도 900세대, 한 1000세대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쪽에도 1000세대. 지금 이쪽에 가운데 보시면 상가가 별로 많지 않죠. 이런 일반적인 단층, 1, 2층짜리 단층 상가. 그다음에 여기는 좀 큰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둘러싼 아파트 3000세대가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데도 600세대. 좀 외곽에 있는 이런 입지들의 특성은 조금 넓게 보는 겁니다. 상권을 넓게 보고 이런 데서 차량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요 동선상에 걸쳤을 때 주차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 보통 봐서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3000세대만으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신창에 아파트가 더 들어오죠. 보시면 여기 2013년도 8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방금 세대를 봤었던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2023년 8월, 24년 1월, 요 밑에도 23년 10월, 이렇게 아파트들이 더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세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1000세대, 여기도 1000세대, 밑에도 1000세대, 추가적으로 3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상가들이 뭐 이쪽에도 생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지고 그러면 인근으로 뭐 시설물들이 많아질 것이고, 예전에 여기도 한번 제가 기억에 입차를 제가 고려했던 그 뭐 땅이 하나 나왔었던 그곳 같은데요. 여기가 아마 그 당시에 봤을 때 도시계획 도로로 다 지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뭐 새롭게 뭐 상권이 만들어지고 도로도 새롭게 다 나서 뒤로 연결되고 뭐 이런 식의 도로 계획 등등이 다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은 뭐 이 뒤에 아파트나 앞에 아파트나 서로 뭐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6000세대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이 세대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상가가 생기느냐,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120평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모의 상가가 뭐 이쪽 동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총수 고려해서 업종을 잘 세팅한다고 하면 세대수 대비해서 금액을 좀 낮게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들 입주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물건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우리 신창면이죠. 여기에 있는 프라자 상가입니다. 4층에 403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403호, 그 옆에 5, 그 옆에 호수. 여기가 지금 제일 커 보이고요. 여기가 건물 전용으로 120평, 1차 7억 9천이죠. 거의 8억에서 1회 유찰, 2회 유찰되고 지금 3억대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3억 9천도 9천이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차료, 그리고 실제 요 금액이 시세가 맞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죠. 매각일은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죠. 이 상가가 되고요. 4층 1, 2, 3, 4층 여기 헬스장 쪽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까지 쓰는 거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메인 대로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가시성은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본 모습, 이렇게 도로변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죠. 여기 피트니스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 같아 보이고요. 그러면 꺾어 있는 이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얘는 4층이지만 복도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공실로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403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헬스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찍었네요. 네, 안에 사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403호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 도로변 같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한 경매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이 부분까지 일부 침범해서 한 3, 40평 정도 더 활용해서 헬스장으로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입찰가 선정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물건 현황 보시면은요, 120평.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403호. 여기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옆에 있는 다시 1호. 일부 122제곱미터, 한 30평, 40평 좀 안 되는 면적이죠. 이렇게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 현황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18년도에 했죠. 그리고 1순위 근저당 밑에 보시면은 19년도 3월입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이 먼저이기 때문에 양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21년 1월 8월입니다. 지금 근저당보다 확정일자는 늦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근저당권자가 7억 7천이 채권 금액이면 뭐 실제 채권액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저가가 4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위로 어느 정도 올려서 낙찰을 받는다고 쳐도 1순위 근저당권자가 다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임차인분의 임차 보증금 6천만 원은 낙찰자가 이제 인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전액 매수인 인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현황 조사한 부분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21년 1월 8일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 되어 있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근저당보다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권리신고서의 사업자 등록일은 2018년 3월이다. 이게 맞다면 이제 이 앞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게 권리신고한 거랑 이런 식으로 우리 현황을 보는 거랑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보통 권리신고된 부분, 이 권리신고 자체가 보통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그런 증빙서류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권리신고서가 맞다고 가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우리가 인수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월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8만 원. 아까 280이죠. 280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이분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280이라는 인술이 있고요. 지금 이게 뭐 기존의 403호에서 플러스 40평 정도 추가 면적을 사용하면서 뭐 지급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3억 후반, 4억 정도에서 보증금 6천이죠. 6천 물어준다 생각하고 4억 6천으로 매입하는 상가인데 월세가 280이면은 연세가 3,300 정도, 그죠? 월세 1년 합의. 그런데 투자 금액이 4.6억이면은 요 자체로도 7% 이상의 수익률이죠. 이제 괜찮은 어떤 가격대로 들어왔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4.6억이 또 여기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죠. 그러면 6천이 맞다고 하면 6천만 원을 빼면 4억 투자해서 1년에 월세 3,300이 가능하다. 대출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출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뭐 수익률 10% 넘어가는 컨디션이다 지금. 그 정도 느낌 딱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월세 280. 이 부분은 40평이 추가된 부분이니까 뭐 평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든 어떻게 됐든 현장에서 물건을 보시고 감액은 일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현장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지역 같은 그런 곳, 그리고 듬성듬성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 또 길을 쭉 가다가 이제 큰 상가가 나오고 아파트가 이렇게 쫙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권들, 이런 상권들이 잘만 잡으면 팔자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도로 따고 지나가시다가 나오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로마트가 있죠. 하나로마트가 이쪽에 있고 또 보시면 골프, 치과 병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잘만 우리가 판단하고 업종이라든지 배후를 잘 판단한다고 하면은 요거죠, 요거. 요렇게 같은데 여기를 좀 더 쓰고 있다 뭐 요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현장 안 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얘기 같고요. 일단 요 두 면이 맞으면 위치는 좋죠. 요렇게 주 동선상에 걸쳐서 잘 보이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차장도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차 대기 여기 같은 경우는 차 대기가 좀 수월하죠. 아무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규모의 상가가 이 동네에서 이거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기 때문에 대형 상가죠. 이런 상가들이 이 프라자 상가가 있냐 이거죠. 이 동네에 그냥 둘러봤을 때 지금 아파트에서 갑자기 논밭 나오고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고 큰 상가가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일 때 이런 큰 상가가 없으면 큰 상가를 필요하는 업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죠. 그러면 그런 상가들이 또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지나가 보면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낮은 상가들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큰 평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을 넣을 만한 상가 그런 상가를 싼 가격에 받고 여기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뒤로도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그죠? 오른쪽에도 이렇게 아파트 처음에 보셨던 그리고 이 길 따라 이제 내려가시면 저 밑쪽으로 또 이제 뒤쪽에도 아파트가 보이고 저 밑으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아까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없어요. 아파트 사이에 또 아무것도 없이 휑한 그런 벌판이기 때문에 요런데 요런 자리들이 잘만 고르면 장사가 잘 되는 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지나온 거고요. 여기에 아파트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한번 와보면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있다. 이 동네 일대에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지금 아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봐야 되겠죠. 주 우리 잠재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냐. 아산은 기본적으로 또 우리 공단이 많죠. 공장들 보시면 여기 흑산 있고요. 아마 이 도로 요 메인 도로 메인 큰 대로변 따라서 어떤 공단 출퇴근 차량들 공단 배후로 하는 그런 주거 세대들이 이렇게 다 밀집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구매력이라든지 소비력 자체가 뭐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있는 아파트 여기 아파트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이제 다 찬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자리가 업종 잘 고르고 또 낙찰을 좀 적당한 가격으로 잘 받으면 괜찮죠.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 아파트를 이쪽에 상업 지역의 어떤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로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쪽이 뭐 메인 또 상권이 돼가지고 다 뭐 이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면 여기는 또 이제 죽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밑에는 밑에고 위쪽에도 이렇게 세대수가 있고 접근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렇게 또 나중에 이쪽의 상가들은 신축으로 지어서 뭐 분양하고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비쌀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수요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 한번 보시면 어떤지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